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조하면 아이고 그 뭐 노동자들 아닙니까? 이 사용자고 그러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거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줘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는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예, 무슨 노조라고 그러는 거는 나머지는 90%는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노총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뭐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력선, 북한의 동력선이 57시간 동안 150km를 막 헤매고 다녔는데도 그걸 이제 우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뭐 정박귀순, 노크귀순 같이 정박귀순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붙였는데 어제는 뉴스가 그게 있었죠. 사람은 없어지고 목선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북한 목선. 그리고 이사단은 유영하 소령 이 소속돼 있던 그 이사단인데 이함대에 거동 수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서성거리다가 도망갔어요. 그걸 못 잡았어요. 그것도 한심한데 막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 장교가 장병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 네가 가서 너였다고 그래. 자수를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자수를 했다가 그게 또 들통이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군에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야지 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옷을 벗는 걸까요? 지금 북한 그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전희경 의원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외부의 적은 내부를 단결시키기라도 합니다.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서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가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로부터 빗장을 열고 내부로부터 그냥 자진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판문점 회담부터 쭉 해서 누가 대화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대화가 그 자체가 북핵 폐기인 것처럼 북한의 변화인 것처럼 그리고 뭔가 평화의 완성인 것처럼 국민들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맺은 게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자기네들끼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군사합의라고 해놨더니 이거는 정찰 비행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GP를 전부 철수했죠. 우리 GP하고요 북한의 최전방 초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 저쪽은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고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방어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에 변함이 없죠. 그런데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다라고 해서 이걸 전부 빗장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사건이 바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자력으로 정박을 하고 지나가는 주민한테 핸드폰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신고를 했더니 그나마도 군은 늑장 출동을 하고 처음에 정박했다라고 말 안 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처럼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라고 거짓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2명은 또 올려보냈어요.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4명 중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은폐를 하고 축소를 했는지 어디까지가 얼마나 광범위한 거짓말인지 밝혀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민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막 거짓 자수시키고 이게 도대체 목선만 넘어왔는지 지금 난파된 목선만 있었는지 사람이 타고 왔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밖에 답이 없다. 그랬는데 국정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복잡해요. 그래 조사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월북한 거. 그때 그 최덕선인가요?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 차남이 그 월북했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배는 둥둥 그냥 국경하고 상관없이 내려오려면 내려오고, 여러분 어디 인천에 저 바닷가 산책 갔다가 핸드폰 빌려달라는데 보니까 북한 배 대고 인민복 입고 핸드폰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런 일은 자유 통일됐을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동력선 문제 그리고 지금 안보 구멍 이 문제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 전에 이거 북의 침략 전쟁이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4초나 깜빡 이러는 국방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계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KBS에 있을 때 워싱턴 특파원 한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있었고 연수를 1년 다녀왔고 그래서 미국 생활 4년 있었는데 4년 동안 제가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들이 서로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걸 몇 번이나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 괜히 싸우다가는 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그냥 막 하다가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 총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태권도 100단이 싸움 잘합니까? 총 가진 사람이 싸움 잘합니까? 총을 이길 수 없어요. 총.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뭐 누가 막 그냥 사람들 오니까 총 가지고 그냥 쏘니까 죽잖아요. 이게 바로 핵입니다. 핵 북한 핵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무슨 뭐 포 비행기 막 이런 거는 태권도 100단이고 핵 한 방 있으면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건 총이에요. 총. 그래서 지금 아주 순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통일되면 그게 우리 핵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핵을 미국에서 동결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거는 미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서로 싸우지를 못한다고. 북한을 너무나 큰 사람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북한을. 미국도 못 건드려요. 왜? ICBM으로 미국 전체를 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그 위에다가 탁 씌울 수 있는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은 동등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그 폐기하도록 만들어야지 이 수준에서 동결한다 이러는 순간에 총을 주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게 되거든요. 북한 관계에 나와서 북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섭 위원님께서는 탈원전도 큰 문제인데요. 탈원전의 병폐, 그건 도저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탈원전이 왜 잘못된 정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저 원전의 기초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혹시 아십니까? 퀴리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퀴리 부인 아시죠? 네. 그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퀴리 부인이 방사선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원전의 기초가 됐는데요. 퀴리 부인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과학을 두려워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몰라서. 원전을 두려워하는 것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는 영화를 보고 원전을 반대한 것도 영화를 본 것이지 과학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마이클 셀렌버거라고 그 타임즈에서 선정한 환경영웅이 한국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원전을 안 하면 약소국이 될 것이다. 왜?
다른 외국의 에너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려다닐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이 원전도 안 한다? 그거는 약소국이 되겠다고 자청한다는 겁니다. 자, 태양광 풍력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산천 다 무너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전 안 하니까 LNG하고 석탄을 떼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많아지죠.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죠. 그리고 LNG, 석탄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원전입니다. 원전이 가장 값싼 전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우리 삼성전자도 안 돌아가고 포항제철도 안 돌아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원전을 건설한 이유가 산업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석유화학 해야죠. 뭐 제철소 해야죠. 또 전자산업 해야죠.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값싼 전기를 충분하게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전기 쓰는 것을 억제하게 하고 국민들이 전기값을 비싸게 내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값싼 전기를 충분히 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를 지금처럼 원전을 없애다 보면 나중에는 태양광하고 저 풍력의 문제가 뭡니까? 해 안 나오거나 바람 안 불면 전기가 생산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석탄 떼거나 LNG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값이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세 안 올린다고. 언제 올릴까요? 내년도 선거 끝나면 올립니다. 선거 전에는 안 올리죠. 그럼 선거 끝나고 올리는 거하고 선거 전에 올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표죠. 표. 그겁니다. 그리고 한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너네들 10조씩 적자내다가 이제 적자내잖아요. 발전공기업들 한전 다 적자내잖아요. 내년까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내년까지만.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원전이 화학을 알면 통제가 가능하고 마이클 셀렌버그 와서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핵 재처리 권한이 없어요. 왜? 핵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까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뺏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재처리 권한을 해야 지금의 100분의 1로 핵 폐기물을 줄이고 육상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미국하고 협상하는 게 급하지 왜 원전을 포기하고 그 약소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전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전기를 풍부하게 값싸게 쓰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되지 않는 그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전기값 오르는 거 예측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기값 안 오르고 원전을 계속하게 하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4월 달에 저희 한국당 찍어주십시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금 큰 흑자를 내다가 지금 큰 적자를 내고 있죠. 그 규모가 지금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10조의 흑자를 내다가 작년도에 1조 정도 흑자를 내서 그냥 쭉 줄었다. 금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주주들뿐만이 아니고 소액 주주들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고 신용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조가 얼마인지 제가 말씀 항상 드렸었죠. 1조 원, 1조 뭐 몇 조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써서 얼마나 되면 1조 원인 줄 아세요? 2840년 매일 100만 원씩 2840년 해야지 1조 원이에요.
그 큰 돈에 10배를 이렇게 한 해에 벌고 막 그랬던 회사가 지금 1조 뭐 적자로 돌아섰으니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저 원전을 하질 않으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태양광은 저기 운동권에다 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 셀렌버거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국내에서는 안 하고 그 외국에 가서 팔아먹겠다 원전을. 그러니까 마이클 셀렌버거 그랬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너네들은 안 사고 외국에는 현대자동차 팔겠다는 거냐?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외국에 파는 게 현대자동차를 우리는 안 타고 외국에 팔겠다는 건데 그 논리가 안 맞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희경 대변인께서는 뭐 저랑 같이 대변인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 실태에 대해서 잘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완전히 장악된 언론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막말이라고 지금 들이대지 않습니까? 이 막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제 이 정권 들어서 나는 저 TV 안 본다, 신문 끊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왜냐? 이게 크게 무슨 나는 좌다 우다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뉴스지? 이게 무슨 홍보 방송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다루는 이슈, 의제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특정 정당이 뭐 실수하나 어떻게 하면 이걸 실수로 만들고 이것만 머릿속에 넣을까 해서 2시간, 3시간짜리 행사를 아주 지구력 있게 찍어다가 요거다 싶은 2분 막 이런 거 잘라가지고 전체를 뒤덮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언론의 그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이게 좌파 정당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사회를 정말 뒷걸음질치게 하는 거다. 그래도 언론은 이게 우리 사회의 공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언론을 사부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사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이면, 그러나 그 이면은 뭐예요? 실수 잡아낼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면, 이런 것들을 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려서 그 논의를 통해서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게 언론인데 지금 우리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냐? 아유 왜 저런 거를 저렇게 하루 종일 저래?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아니 저게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하루 종일 저래? 이런 일들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리하게? 주로 우파 정당한테,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게. 그런데 이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퇴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정권에서의 언론이 정부의 어용 언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이 정권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언론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KBS의 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조의 KBS 지부, MBC 지부, 연합뉴스 뭐 이런 데에 있는 그 민노총 산하의 그 방송 언론 노조들이 보세요. 민노총이라는 거대한 그 집단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보수 정권의 사장이 와서 어용 방송을 만들었네 어떠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컨트롤 타워는 그럼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민노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민노총 홈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면은 전부 뭐냐? 한미 FTA 반대, 그 다음에 뭐 민영화 반대, 뭐 반대. 이 지금 이 정권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이 좌경화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정권한테 뭐라고 저는 하는 것 같냐면, 야, 니네 이럴 거야? 신념을 굽히지 말라고. 욕 한두 번 먹어봐?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달려. 누가 지켜준다? 우리가 지켜준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저는 언론의 힘이 빠지면은 진짜 이거 거품이 쫙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실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거. 아유 시끄러워. 나 저런데 엮이고 싶지 않아. 끼고 싶지 않아. 나 저런 거 아유 나 몰라. 모른 척 할래.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뭐 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언론이 되는 수밖에 없냐 이제 우리 개개인이 그래야 저 사람들 듣기 싫은 얘기는 모두 막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래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1인